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환거래 조치 현황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해외 직접 투자가의 전체 923건 중 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정 대차, 부동산 투자, 증권 매매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의무사항 부분으로 신규 신고 위반 건이 55.8%, 변경 신고 건이 26.1%, 그리고 보고가 14%, 지급 수령 절차 준수가 3.5%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국 항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고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치 현황으로는 외국 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923건에 대한 검사 결과 871건에 대한 행정제재, 과태료 및 경고를 조치를 했으며 52건은 검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별로 기업이 515건, 개인이 400건, 제재 유형별로는 경고 400건, 과태료 400건, 검찰 통보가 52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만큼 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묶여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탈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깔끔하게 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신고하는 형태로 내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5월 달에 종합세 신고 형태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는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등급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정리본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정 완료가 3월 25일 시행이 됐다. 가상자산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STR에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관련 사항을 보게 되면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마련 제26조에 해당이 되며, 매매교환, 가상자산 매매교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서 원화 환산의 금액을 산출을 하게 된다. 고객으로부터 존송을 요청받을 때에는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을 해서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실명 확인 입출금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이 있는데 제27조 제1항에 해당이 되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서식 마련은 27조 2항에 들어가져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행해야 될 조치 규정은 제28조에 해당이 되어져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사업자가 고객 간의 가상자산 매매 교환을 중개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며, 거래 내역이 파악이 곤란해서 세탁 유형이 자산의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게 된다. 음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계정이 별지에 제1호에 서식이 되어져 있으며, 음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을 시켰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STR보고 시점을 명확화하도록 했는데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 규정만 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는다. 이걸 개선을 해서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책임자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거래 등의 결정한 시점으로 영업일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변경을 했다. 향후 계획은 개정, 특검법, 동법,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 보고 및 감독 규정은 25일부터 시행이 되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빠진 내용만 제가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 부분에 있어서 9월달까지 이행을 못하는 거래소는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짧게 나왔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톡스가 크립토의 30만 개 이오스 블록원 주소에서 거래 등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심볼, 하락한 이유, 거래소 덤핑 시장인 것 같다. 전에 거래소에서 심볼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가 글 올렸는데 그때 거래소가 야금야금 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오늘 거래소 거래 내용 체크하다 보니 물량 대량 덤핑 흔적이 있어서 공유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있어요. 최초 1000만 개 정도 스냅샷이 있었고 그리고 고객의 입금부, 스냅샷, 채굴분을 합쳐서 쿠코인으로 보냈다. 1차 덤핑이 370만 개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입금분, 스냅샷, 채굴분을 합쳐서 쿠코인으로 2차 덤핑 160만 개가 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최근 쿠코인으로 알 수 없는 거래소에 대량 물량이 덤핑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내가 그냥 대충 봐도 확인한 거고 다른 대형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면서 누가 먼저 던지냐 눈치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반응도 그렇고 업비도 그렇고 지갑이 풀리는 시점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점차 좀 똥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멘트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블록원이 CEO가 이오스 관련 프로젝트 곧 출시가 된다라고 또 좋은 이야기에 대한 소식이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오스 되게 스테이블 형태로 가는 것처럼 되게 가격이 많이 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진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코인 개발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는 사진은 플로우의 익스플로어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더리움 익스플로어 이더 스캔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플로우 스캔을 살펴보던 중에 보게 되면 삼성이 플로우 노드에 구성이 되어 블록체인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삼성. 적지 않은 물량이 29명에게 위임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락을 했으며 플로우 블록체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약 290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론 위임받는 물량까지 하면 3배 이상 규모가 된다. 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쭉쭉쭉 내리도록 할게요.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플로우 개발팀은 공개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 현황에 대해서 커밋, 이슈, PR 다양한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개발 자체는 정말 열심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개발 수준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 개발 현황을 보여줘야 투자자들의 안심하고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단지 플로고의 저장소만 하나만 살펴보긴 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느끼는 게 많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도 약간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일단 1년 추이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망이 괜찮다라고 하면 거기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금을 조금은 해놓고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프로젝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지 방향이 혹시나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찌그러지는 부분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게 꼭 몇 가지 프로젝트와 이런 해당에 있는 내용이 꼭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좀 써져 있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아쉬운 점을 좀 남겨드리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블록원은 이오스를 팔지 않습니다. 블록원이 이오스를 팔 이유가 없다. 퍼블릭 블록체인 관련 작업을 했는데 작업 비용이 달러보다 이오스를 원했다. 블록원이 퍼블릭 체인에서 작업하는 거 보니 조만간 좋은 일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갑자기 상승했던 배경은 스위스 거래소 재상장 부분에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그리고 에이다의 3월 월간 업데이트 26일자 기준으로 나온 내용을 제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카란다도 360 내용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보게 되면 여성 스테이키풀 운영자를 소개를 했으며 개발자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 우리는 1,500명의 개발 의향을 표명을 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최근 슬랙의 개발자 커뮤니티 개설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자 멤버는 582명을 등록을 했으며 텔레그램 개발자 채널 멤버도 2,400명을 등록을 시켰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플루토스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UTXO 원장을 모델로 사용이 되며 정확한 거래 처리 비용을 예측이 안 되는 이더리움 비에 UTXO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하스켈 교육 프로그램과 플루토스 파이니어스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고요. 플루토스 덱스의 데모를 시연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플루토스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드포크 일정의 플루토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출시할 계획,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만 좀 잘 기억을 눈으로 좀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 13번부터 17번까지는 거의 협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걸로만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클레이 수합에 대한 소개 부분 주말 또는 평일날 짬을 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시장 주요 키워드를 등장하면서 혁신적인 부분을 더해서 끊임없는 성장을 보여왔다. 클레이 수합, 클레이튼 생성의 유일무이한 AMM 수학 프로토콜의 8억 달러 이상의 총 유동성 공급량의 일평균 5천만 달러 거래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면서 빠른 발전과 최고 유동성 프로토콜을 잘해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토큰 에어드랍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으며 프로토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합만의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메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폴에 할당된 토큰의 분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다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환경과 뒤에 프로젝트에 대한 토큰 에어드랍에 제공하는 기회 부분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투표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AMM 기반의 덱스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구성원에 재분배되는 거래 수수료 확대를 수합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상정을 하고 있다. 또한 이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홀더의 중심으로 프로토콜 내 유리한 거래 조건을 유동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며 성장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놨다. 그리고 거버넌스 참여자로는 투표를 통해 각종 정책 변경, 별 분배율 결정과 같은 핵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초기 유동성, 인프라 조성 기여에 대한 보상 프로토콜 성장의 동기부여에 대한 인센티브 풀로 거래 수수료와 추가적인 분배를 받을 수 있게끔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만큼 설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여자, 개개인, 공급자, 참여자, 트레이더 이 축을 위한 일련의 활동의 수합의 공동체, 커뮤니티 모두 이익과 직결됨으로써 프로토콜 성장과 확대에 따른 큰 가치가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는 새로운 유저의 커뮤니티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클레이튼 부분에 있어서 보유자들에게 완전히 탈중앙화 방식을 통한 프로토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획득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닝 분배율 결정, 수수료 수익 분배 결정에 대한 참여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획득 방법, 분배,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쭉쭉쭉쭉쭉쭉 있어서 8번까지 그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할게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네, 잠깐 정지를 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도 또 해당 포스팅에 알려드린 바 같이 현재 초기값으로 유동성 분배율은 거버넌스 도입과 투표권자들의 유동성 풀 마이닝 분배율을 결정할 수 있다. 대상 풀 선정 방식은 아래 규칙과 같다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잠깐 정지를 해놓고 좀 내용을 보셨으면 하는 바가 있게 되겠고요. 거래 수수료 수익 분배 또한 0.3%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과 자신의 지정 풀에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가 50% 투표자의 배분이 되고 나머지 절반의 유동성 공급자가 분배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테이킹 계약 기간 종료 및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1번부터 4번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스테이킹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꼭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클레이 스왑과 인센티브 시스템의 완전히 탈중앙화 형태로 참여자의 개개인에 의해 결정이 되며 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참여로 인해 클레이 스왑의 이코노미 시스템은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다음 목표가 앞으로 더 크게 기대가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보면서 최근에 클레이튼, 라인 이런 쪽이 좀 많이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에 따라서 저도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국내 또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